자, 여기는 고려시대 문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교, 유학, 역사서 나눠서 공부할 건데 먼저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려도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불교 부분에 양이 좀 많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눠서 보기에 앞서서 지배계층 기준으로 시기를 구별한 거예요. 조선시대는 조선 전기 후기를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고려시대는 주로 이 지배계층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요거부터 설명해 줄게요. 왕건이 호족과 함께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초기는 호족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중첩된 가문을 이루면서 문벌귀족이 되는 거, 이자겸 배웠죠. 그러다가 무신을 무시하니까 무신들이 무신정변 일으켰죠. 무신이 권력 잡았고, 그러다가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오죠. 열심히 싸웠지만 망했죠. 그래서 몽골의 지배를 받는 시기에 권문세족이 힘을 장악했었던, 바로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다가 공민왕이 뿌린 씨앗에서 똘똘이들이 자라죠.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하죠. 끝내 얘네들이 조선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고려 시기는 요 5시기로 나눠서 공부하면 딱 편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불교는 일단 거의 왕건식이라고 보면 돼. 훈요 10조에도 불교 강조한 내용 나옵니다. 이런 거 성대히 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과거 제도에 승과라는 제도가 특별히 있었어. 조선 때는 사라져.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스님들을 대상으로 뽑는 승과가 있었어요. 불교 국가답죠. 그리고 왕한테 자문하는 국사, 왕사, 스님들이 왕한테 자문을 해줘. 이런 제도가 있을 정도로 불교 국가다운 면모를 보입니다. 중요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색깔부터 다르죠. 앞서 우리 신라 하대 때 공부하면서 교종불교, 선종불교 기억나나요? 불교 종파가 크게 두 거가 있어요. 교종과 선종 있잖아. 둘 다 불교에서 깨달음 없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교종은, 선종은 약간 다르죠. 교종은 어떤 식으로 깨달음 얻는 불교야? 공부 통해서. 깨달았어, 씨발. 선종은 뭘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갑자기. 그래서 교종은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문득 깨닫는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 공부 때 배웠어요. 이 종파가 이때도 있어. 근데 추세는 통합하는 추세야. 근데 이 의천이란 스님은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하는 것이 천태종이라는 종교야. 지금도 있어. 근데 무신 때는 진울이라는 스님이 조계종을 상시합니다. 반대로 이것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던 거예요. 정반대죠. 그래서 천태종이냐 조계종이냐, 지금도 우리 절 가면은 천태종파가 있고 조계종파가 있어요. 가면 그거 한번 봐봐. 이게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거든. 특히 무신 집권기 때는 불교가 쓰레기 짓을 많이 해가지고 수선사란 절에서 수생 노동 뭐 이런 거 하자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 수선사는 송광사, 순천의 송광사라는 절인데 여기서 수행 노동,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무슨 스님들이 삼겹살 구워 먹고 벤치 타고 다니냐. 이런 불교 개혁 운동을 진울과 함께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요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의천이냐 진울이냐. 자, 원나라 간섭기 불교 타락했다고 얘기했죠. 권문세족과 연계해서 쓰레기들 많이 했었다라고. 자, 신진사대부들은 얘네들은 유학자들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불교 비판 많이 하죠. 그래서 부처씨 해가지고 부처 아저씨 하면서 막 비판합니다. 그래서 불교 다 필요 없어. 의천, 진울의 천태종, 조계종 꼭 비교해 주세요. 자, 유학. 고려 성종 때 과거제 최초로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승로의 심의 28조를 성종이 받아들였죠. 무슨 정치하십시오? 유교 정치하십시오. 그리고 유교 가르치는 학교, 국자감이 있었고, 요 시기 때는 사학이 유행합니다. 관학은 쓰러지고, 역사에서 관자 들어가면 국립이라는 뜻이야. 국가교육, 공교육이죠.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섰어. 지금도 그렇지만 사교육이 되게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충이 만든 문헌공도라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유행했었대. 최충이 유행한 이유가 과거 시험 출제자였어, 이 사람이. 뭐 출제자가 학원 차리면 잘 되지 않을까? 수능 출제자가 차린 학원 당연히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헌공도라고 해가지고 사학이 유행하던 시기가 요 시기였었다라는 거. 원나라 간섭기 때 유교의 한 종파에는 성리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안양 우리 보령에 이 사람 사장도 있어요. 성리학이 들어오고 이 성리학을 공부했던 신진사대부가 성장하게 되죠. 대표적인 성진사대부가 정몽주랑 정도전. 노선이 다르죠. 고려를 지키고자 했고 고려를 버리고 조선을 세우고자 했었고 둘이 라이벌이 되죠. 하지만 그 공통점은 유교를 공부한 신진사대부라는 거. 자, 역사서
현재 전해져 오지 않지만 이게 있었다고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 삼국사기 아주 중요합니다. 김부식이 만든 삼국사기 앞에 배웠죠? 무슨 반란 진압하고 왕의 명령 받고 쓴 거였죠? 그렇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진압하고 김부식이 쓴 책이에요. 김부식은 경주 김씨라서 신라계승 의식이 강했고 그리고 유학자라 그랬었죠. 그래서 유교사관, 사관이란 말은 역사를 쓸 때 유교에 입각해서 역사를 서술한 걸 유교사관이라고 해요. 유교, 막 판타스틱하고 막 신기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좀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딱딱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후자죠. 그래서 신기한 이야기가 없어. 있는 그대로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었다.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었다. 톤 자체도 재미없죠. 이게 유교사관이야.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이야기 거의 대다수는 삼국사기를 토대로 한다는 거. 근데 고려시대 썼다라는 거. 자, 근데 무신직거기 때 최후 때 북방민족 중에 몽골 쳐들어왔었죠. 나라가 끝내 망했잖아.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 몽골에 저항하면서 우리의 자주의식을 꽃피우고 싶은 마음이 강했나 봐. 그래서 우리의 옛날 이야기, 자주의식을 고취시키는 책들이 많이 쓰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옛날 고구려 이야기, 그리고 옛날 우리 유명 스님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꼭 나오는 표현이 자주적인 의식이 강했다. 왜? 몽골에 저항하면서 자주의식이 강한 책들이 이런 책들이에요. 고등학교에서는 강조됩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삼국유사랑 삼국사기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유학자였던 김부식이 썼다면 이건 스님이었던 이런 스님이 씁니다. 불교겠죠, 당연히. 불교는 귀신 같은 거 믿거든. 이거 좀 재밌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도 신기하잖아. 곰탱이, 사람탱이가 배틀 붙어서 곰탱이랑 뭐 해가지고 단군이 태어나고 믿기지가 않잖아. 위에서 뭐 신이 내려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와 있네. 단군 신화를 최초로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뭐 지증왕 뭐가 크다 그랬어요. 남자 거시기가 크다 그랬잖아. 그 이거 뭐 찾으러 갔는데 뭐 이상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독도 이사부 장군이 차지할 때 나무로 사자 깎아가지고 아흥 안 내놓으면 이걸로 안 물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신기한 이야기. 이런 귀한 이야기들이 다 여기 나와. 귀신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 근데 정확하진 않아. 하지만 어떤 팩트를 가지고 되게 장황하게 스토리로 꾸며내서 재밌습니다. 읽어보세요. 분위기가 정반대죠?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거 시험 졸라 잘 나옵니다. 이런 책도 있었고, 이때는 성리학에 입각한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자, 여기서는 요 두 개 비교하는 거랑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요거만 공부해도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고려의 인쇄술 보고 넘어갈게요. 고려의 자랑이 또 하나가 인쇄술이야. 지금 무슨 프린트, 복합기, 스캐너 이런 거.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져요. 나무에다가 아니면 금속 활자에다가. 활자가 뭔지 알아요? 기역, 니은 이런 거 하나하나 날개를 금속으로 만든 거야. 이거 조합해가지고 글자를 찍어내는 것을 활판 인쇄라고 불러요. 요게 전 세계에서 또 알아주네, 고려가. 그래서 목판, 나무판에다가 글자를 새긴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글자밖에 못 찍어내겠죠. 근데 이게 초조대장경이 있었어요. 처음 초자, 처음 만들어낸 초조대장경. 몽골 침입 때 불에 탑니다. 중요하지 않아. 요게 중요합니다. 팔만대장경.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자. 누구 침입에 맞서서 부처의 힘을 구하고자 했을까? 몽골 침입에 맞서서.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간 거 기억나요? 우리? 최후 때 강화도로 도망갔잖아. 몽골이 해군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화도에서 만들어요. 근데 전쟁 끝나고 나중에 합천 해인사라는 절도 모시게 되죠. 지금도 합천 해인사에 있어. 그래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8만 글자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건 세계 기록 유산이지만 이 8만 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판이 있어. 이 창고. 이 창고를 장경판전이라고 부르거든. 이게 또 과학적이라서 이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경판전 그리고 8만 대장경 세계 기록유산. 선생님 이 장경판전을 봤어. 실제 대학교 때. 그래서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얘기가 이게 상당히 산골짜리에 있거든.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좀 넓은 평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지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고 하죠. 근데 여기 내리는 순간에 여기 과학적으로 다 조절했다고 하지만 내리는 순간에 장경판전 여기 있던 8만 대장경이 막 습도하고 온도 이런 게 안 맞았는지 막 뒤틀리고 썩고 막 곰팡이 핀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원위치 시켰더니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 위치 자체가 과학적이라는 거야. 통풍도 잘 되고 온도도 딱 맞고 그거 되게 신기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장경판전 그리고 8만 대장경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활판 인쇄 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의 낱개를 금속으로 글자를 찍어내서 조합에 따라서 여러 글자를 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상정 고급 예문 1, 2, 3, 4 기록상 전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거예요. 최고가 최고 이게 아니라 옛것자예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에요. 아쉽지만 전해져 오지 않아. 기록에만 남아있어. 전해져 오는 게 있습니다. 직지심체 요절.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됐어. 청주 흥덕사라는 절에서 찍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특이하게 프랑스가 가지고 있어. 세계기록유산입니다. 지금 세계기록유산 2개 나왔어요. 팔만대장경 그리고 직지심체 요절. 그래서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팔만대장경과 상정고급예문, 직지심체 요절 좀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자, 고려인의 생활 한번 볼게요. 고려인의 생활인데 고려도 역시 신분제 사회였어요. 크게 두 신분이에요. 양인이냐 천인이냐. 근데 양인 내에서는 지배층과 백정으로 또 나눠져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백정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민영이가 알고 있는 백정은 뭐니? 고기 써는 사람. 고기 써는 뭐 도살업, 도축업에 하는 사람이었잖아.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백정이 소, 말, 돼지 잡는 도축업자가 맞아. 그리고 천민 중에서 최고의 천민이었어요. 킹 오브 더 베스트 오브 천민이 백정이었어. 백정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양반들한테 인사했어야 되고 인사 안 하면 패 죽여버렸어. 그럴 정도의 찌질한 존재였는데 고려시대 백정은 아니야. 고려시대 백정은 평민이야.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양인, 천인, 이걸 양천제라 불러. 양천제였는데 그 중에 양인 중에서 백정이 있었다라는 거. 조선과는 다르게 평민이었었다는 거. 일반 농민들.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와. 중요하지 않아요. 요게 중요합니다. 고려시대는 남녀 평등 사회야. 재산도 똑같이 나눠가죠. 친가, 외가 차별도 안 했어. 여자도 호적 있죠? 호적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 족보에 뭐 친손자, 외손자 차별 안 하고 그대로 기록했어. 그리고 호적도 그냥 남녀 차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음서 혜택도 똑같이 줬어요. 어디서 배웠죠? 뭐 이런 사례들.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이 이해하면 되잖아. 남녀 평등이었다. 혼인제도도 마찬가지야. 일부 일처제야. 남편 하나에 여자 하나. 지금 우리나라 일부 일처제잖아요. 이때 이야기 중에 어떤 관리가 왕한테 건의했대. 우리도 이제 일부 다처제 합시다. 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 잡고 난리가 났다. 저는 쓰레기, 개쓰레기. 그 기록이 남아있어. 그럴 정도로 고려시대 분위기는 남녀 평등이었다라는 거. 심지어는 시집살이도 아니고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대. 그리고 남녀 모두 이혼이 가능했고 재혼도 가능했었어. 조선시대가 정반대죠. 그래서 되게 쉬워. 이거 외울 필요도 없이 이해하면 돼. 고려 남녀평등, 조선 후기 남성 위주의 사회. 이해되죠? 자, 풍속에서는 매양풍습이라는 거, 이게 향도라는 거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게 향나무 할 때 향이에요. 나무 중에 향나무라고 해서 향이 나는 거. 도는 무리 도자야. 그러니까 향나무랑 관련된 어떤 무리 활동하는 것을 향도라 그러는데 고려시대 때 있었어요. 고려 전기는 얘네들이 주로 매양풍습을 했었대. 매양이 뭐냐면 매장하는 거야. 향나무를 강이나 바다 앞에다 그렇게 매장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게 썩어가지고 안 그래도 향나무기 때문에 향이 이렇게 올라오나 봐. 그럼 이 향을 타고서 부처님한테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믿었었나 봐. 그래서 좀 불교적인 색깔이 강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향도 무리가 매양 활동도 하지만 불교 공동체 활동을 했어요. 절, 탑, 불상 같은 거 만들 때 이 향도가 무리가 됐던 거지. 단체 노동하는 거야. 단체 노동으로 불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매양 활동하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공동체잖아. 얘네들 이런 것들로 변질돼요. 상장례, 누가 죽었을 때 장례 치러주는 거, 혼례, 결혼하는 거, 뭐 집단 노동 같은 거. 그래서 불교 행사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어떤 마을을 위한 공동체 조직으로 변질된 것이 향도라는 거. 그래서 전기에서는 매양풍습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록이 남아있어. 예천 개심사지 오청서탑에 이런 향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천 매양비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매양 풍습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자료 나오면 아 고려시대 때 매양과 관련된 풍습이구나. 이해되죠? 자, 사료로 볼게요. 고려의 재산 균분상속. 고를 규자거든. 똑같이 나눠줬대. 어머니가 재산 나눠줬대. 근데 아들이니까 너에겐 특별히 40명 더 줄게. 노비를 40명이나 더 준대. 졸라 부자였나 봐. 노비를 40명이나 더 준대.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사양할게요. 1남 5녀 사이에 어찌 저만 더 주니까 우리 6남매가 똑같이 가져야지
화목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40명 더 안 줘도 돼요. 주려면 100명 주세요. 100명. 이건 아니고 누나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겠느냐. 화해를 위해서 저만 따로 대화하지 마십시다. 이거만 딱 봐도 재산도 똑같이 줬다라는 거. 자, 경북 영주에 부석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지 않았나요? 부석사? 약간 돌이 뜰부, 돌석, 돌이 위아래로 이렇게 떴었던 어떤 스님과 관련돼 있었다 그랬죠? 어느 스님이? 의상대사가 만들었었죠. 거기에 가면은 무량수자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유명한 문화재예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잘 보면은 절에 가면 앞으로 이런 거 보세요. 요 지붕을 떠받치는 요거 있죠?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공포라고 부릅니다. 공포가 지붕도 받치고 있지만 기둥이 또 아래에 있죠. 근데 공포 하나의 기둥, 공포 하나의 기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포 하나의 기둥, 공포 하나의 기둥. 그래서 요게 1대1로 매치가 되면은 주심포 양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 이렇게 지붕이 있고 공포가 여러 개야. 근데 1대1로 매칭이 안 되고 공포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많다를 한자로 뭐라 불러요? 많을 다라 부르죠. 이걸 다포 양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건축물을 봤었을 때 공포랑 기둥이 1대1로 매칭이 되는구나. 주심포 양식이라고 부르고 공포가 좀 많으면 다포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이 주심포 양식이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그리고 기둥이 약간 독특해. 기둥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임신했나 봐. 이렇게 약간 볼록해요. 이게 안정감이 있대. 좀 볼록하죠, 양쪽이. 확대한 게 이거야. 약간 비스듬히 볼록하죠? 이런 것을 배가 흘러내렸다. 선생님, 아무리 운동해도 선생님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배가 약간 막 흘러내려. 일부러 선생님 흘러내립니다. 왜냐면 영주 부석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배를 일부러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배흘림 기둥. 그래서 술 한 잔씩 하죠. 선생님 일부러 배흘림 기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해돼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 배흘림 기둥,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꼭 알아두세요. 선생님 여기 기억나는 이유가 첫사랑이랑 여기서 찍은 사진이 아직도 있거든. 우리 와이프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가 사과가 유명한데 사과 씹어 먹으면서 첫사랑이랑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거기도 여전히 배열림 기둥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자, 옆에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문화사 하고 있는데 문화사는 항상 앞단원에서 얘기했지만 사진과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자, 방금 봤던 거죠. 주심포 양식, 배열림 기둥. 이게 방금 봤었던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었잖아. 이게 실제 요 사진이고 요 산 뒤에 가면은 뜰부, 돌이 떠 있는 거 부석사. 그래서 부석사라고 부른댔죠. 그리고 선묘낭자, 초성화 있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건축학적으로는 주심포랑 배열림 기둥으로 유명해. 근데 이것만 유명한 게 아니라 안동, 뭘로 유명해요? 안동 찜닭. 난 먹을 게 떠오르지? 하회탈이 떠오르는구나. 맞아요. 하회탈도 있고 찜닭. 그리고 안동 고등어. 근데 먹을 건 그게 유명하지만 여기도 봉정사랑절의 극락전도 주심포 배열림 양식이야. 우리 충청도에도 있어. 바로 위에 윤봉길 고향 예산에 가면 수덕사라는 절이 있어요. 예산 수덕사 대웅전도 역시 주심포 배열림 양식. 딴 절 쌤 여러 건 안 하는데 요 3개 정도 절 정도는 외워두세요. 시험에 졸라 잘 나오기 때문에. 특히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자, 기억나나요? 통일신라 시대 때 탑은 몇 층이 많았다? 3층. 왜? 통일을 이뤘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3층을 추구했어요. 근데 고려시대는, 고려는 어느 왕건이 누구의 힘을 빌려서 세운 나라야? 육투품도 있지만 지방의 호족들, 지방의 호족들을 자기 이렇게 포섭했잖아. 그 호족들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나라잖아.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걔네들의 개성이 되게 강해. 뭐 충청도 호족도 있고 전라도 호족도 있고 제주도 호족, 뭐 경상도 호족 다 각양각색이야. 개성이 강해. 그래서 고려도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문화재도 똑같아. 각과 층이 많아요. 통일신라처럼 3층이 아니야. 얘네는 8각. 요 하나가 각이 8각이야. 그 9층. 10층. 그래서 층수가 많고 각이 많다. 각이라면 요 각을 말하는 거 요거. 여기 지금 8각이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요 각각의 각이 8각이라는 거야. 층은 9층이고. 그래서 올림픽이 열렸었던 평창에 가면 월정사는 절이 있어요. 여기도 첫사랑이 같이 갔었네. 그래서 8각 9층 숫자가 많다. 고려시대 탑이에요.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일단 승탑은 선정불기랑 관련돼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 정도는 고려시대 탑을 알아두고, 부처님도 똑같아. 개성이 졸라 강해. 불국사 석굴암 부처님 봐봐. 딱 안정감 있단 말이야. 딱 균형이 맞아. 대가리 사이즈랑 몸통 사이즈랑. 근데 고려시대 부처님들은 좀 이상해. 일단 재료가 틀려. 철로 만들었어. 철. 특이하죠. 그리고 특히 이 새끼 논산에 가면 논산에 건양대학교라고 있어. 건양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 사진을 봐서 그렇지 사람이 요만해. 이거 나 정확한 크기 모르 한 15m 될 것 같아. 대가리도 졸라 커. 가분수 부처님. 아마 이 논산의 호족이 대가리가 졸라 컸나 봐. 이것도 커가지고 여기 새똥 졸라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뭐라 그럴까 좀 비현실적인 부처님 상으로 유명해. 어떤 거는 대가리가 주먹만하고 몸은 졸라 크고, 아무튼 좀 약간 병신 같은 부처님이 있다 그러면은 개성이 강한 고려시대의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균형민과 맞은 게 요거. 이건 예외적이야. 영주 부속사 여기 있는 부처님인데 금으로 만들었고 균형이 딱 맞죠. 선생님 몸처럼 몸 딱 좋잖아. 초콜릿 볶음 쫙.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는 이것도 균형이 있지만 이거 철로 만들었고, 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불균형적인, 탑도 불균형, 이것도 불균형. 아무튼 왕과는 개성을 되게 좋아했었던 그런 고려를 만든 것 같아. 호족들의 어떤 개성미가 반영이 되어 있다. 이해되죠? 불화, 고려는 불교 국가죠. 불화라는 말은 불교랑 관련된 그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그렸어요. 특히 양료 가늠도 헤어가 그린 그림인데 사진이나 조그만 보이지만 이거 뭐 거의 몇 미터 돼? 한 10m 될 걸? 엄청 커요. 엄청나게 걸작이야. 그래서 이런 부처님 같은 거 아래에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그 되게 걸작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뭐 엄청나게 많았거든? 거의 국보급이야. 근데 100개가 있으면 한 90개 정도는 거의 일본 가 있어요. 일본 새끼들이 워낙 보물이니까 다 훔쳐갔어. 심지어는 몇 개가 있는지 정확히도 몰라. 일본 새끼 다 뿌려가가지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10개 중에 1개 정도니까 그거마저도 거의 국보급인데 얼마나 귀한 문화재야. 일본 새끼들 다 가져갔어. 나쁜 새끼들. 천산 대륙도는 공민왕을 그린 그림이에요. 말 위에서 공민왕이 활 쏘는 장면인데, 말산 장면인데 잘 보면 머리가 벗겨져 있어. 대머리가 아니고 몽골 지배를 받던 시기라서 몽골 머리 풍습을 한 거야. 그래서 말 타면서 둘이 이렇게 말 타고 거니는 모습인데, 영화 쌍화정의 마지막 장면이 실제 공민왕 역할하는 사람이 말 타고 가, 둘이.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랑 딱 매칭이 되죠. 요 그림을 그대로 따라한 거야. 일부러 영화에서. 그래서 공민왕의 소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 때 구양순체라고 유명했었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고려시대 때 순수청자가 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청색 파란색이잖아. 순수청자. 딱 봐도 청자죠? 근데 너무 심심하잖아. 실증나죠? 그래서 상감 기법을 넣습니다. 홈을 파가지고 흰색 유약을 바르고 다시 구워. 그러면 하얀색으로 어떤 무늬를 넣은 상감청자. 이런 거 하나 발견하면 인생 로또입니다. 지금 로또 뭐 끼케 한 20억인데 이거 발견하면 20억 저리 가라요. 팔자고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지 말고 상감청자 사주로 다닙시다. 그러다 나중에는 더 심심하니까 은입사, 은으로 입 들어 넣어서 은입사 정병 이런 거 만들어져요. 그래서 순수청자에서 상감청자, 나중에는 이제 분청사기라고 만들어져요. 분청사기는 고려말 조선 초에 이어지는 사기인데 조선시대 배울 거예요. 분청사기. 그래서 순수청자, 상감청자만큼은 고려시대 때구나. 메모리가 나오면 은입사.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전칠기는 조개 껍데기 있죠? 옛날에 어르신들 옛날 장농 보면은 검은색에다가 조개 이렇게 해놓고 약간 칠한 거 있어. 그게 나전칠기인데 고려시대 때도 유행했어요. 마지막 정리 갈게요. 자, 시기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배적 기준으로. 자, 불교에서는 요거만 기억하세요. 의천이 천태종 만들었다. 그래서 교종 중심이었다라는 거. 진울은 조계정을 창시했다. 선종 중심이었다라는 거. 역사서에서는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김부시가 만든 삼국사기랑 이란의 삼국유사 비교하는 거. 김부시가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이었고 좀 지루하고 신라계 성식이 강하고 역사상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거. 그리고 삼국유사 스님이었기 때문에 불교사관 신기한 얘기가 많다라는 거. 단구신화가 최초로 기록되었다라는 거. 요거만 기억하면 돼. 딴 거 시험 잘 안 나와. 자, 편의상 여기부터 볼게요. 고려 인쇄술 8만대장경 강화도로 도망쳐서 몽골에 저항하면서 불교 힘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나중에 전쟁 끝나고 합천 해인사로 육지로 가져왔고
이거 자체가 세계 교로 문화유산이지만 이걸 보완하는 창고였던 장경판전도 아주 유명하다라는 거. 그리고 활판 인쇄, 이건 나무로 만든 판에다가 찍어낸 거고, 활판은 글자 하나하나를 금속으로 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글자를 찍어내는 거였죠. 기록상 가장 오래된 게 상정 고급 예문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해져 오진 않습니다. 전해져 오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 직지심체 요절이죠. 그래서 청주에서 만들었지만 지금 프랑스에 가 있고 세계 기록 유산이라는 거. 자, 고려인의 생활 볼게요. 딴 거 필요 없어. 남녀 평등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사례들 쭉 읽어보면 딱 봐도 여성들 차별하지 않았구나. 이러던 것이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성리학에서는 남성 중심을 강조하거든. 그러면서 이게 자리 잡은 게 조선 후기 때. 조선 전기만 해도 이거 그냥 따라가요. 남녀 평등.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여자는 거의 뭐 재산 취급을 해버리죠. 남자들이 그냥 부속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향도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특히 전기에는 불교랑 관련지어서 매양 풍습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런 거 장례 같은 걸 같이 하는 공동 노동 조직으로 나중에 농사까지도 같이 지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료들이 이런 거 있다라는 거. 특히 사천의 매양비, 말 자체가 매양비야. 향나무 묻으면서 기록해 놓은 거야. 자, 이게 사료로도 나오죠. 여기 따로 40명 주려고 그랬더니 엄마 꺼지세요. 우리 자매들, 육남매들 우애가 해치니까 똑같이 나눠주세요. 기록이 남아있어. 자, 건축학적으로 알아두세요. 주심포 양식, 배열림 기둥, 공포랑 기둥. 공포랑 기둥이 이렇게 1대1로 매칭되면 주심포 양식이고, 선생님 배처럼 이렇게 배 볼록하면 배열림 기둥, 안정감. 이것이 잘 반영된 것이 영주 부속사 무량 수전이지만 이거 말고도 예산 수덕사, 안동 봉정사도 역시 주심포랑 배열림 기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고려는 왕건과 함께 호족이 세운 나라라고 그랬죠. 호족은 지방의 실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방색이 건축물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어. 그래서 개성이 강한 게 특징이야. 그래서 다각다층탑이 유명합니다. 다는 많을다. 각도 많고 층도 많은 거야. 그래서 8각 9층 평창. 개성의 10층. 이건 잘 안 나와. 그리고 부처님들도 개성이 강하다 그랬었죠. 호족의 지역색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 특색이 강하다. 그래서 재료도 철로 만들거나 아니면 대가리 졸라 크게 기형아로 만들거나. 여기 내가 봤을 때 100% 여기 호족은 대가리 졸라 커요. 그래서 논산 간척사 옆 부처님 되게 유명합니다. 아니면은 균형면이 갖췄지만 예외적으로 멋있는 영주 부석사 여기 있는 거. 요 세 개 그림 정도만 외우면 돼. 딴 거 안 나와 잘. 그리고 불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알아두세요. 순수청자 유행하다가 상감청자로 넘어갔다라는 거. 나중에 분청사기로 넘어간다라는 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